자, 오늘은 저랑 성이 똑같은 조엘 엠비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틀어서 가장 주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쟤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안 저래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선수가 바로 이 조엘 엠비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농구 매거진 루키의 이영빈 기자님께서 쓰신 글을 한번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엠비드의 플레이오프는 탈락 위기에 몰렸죠. 일단 1승 3패가 됐고 4차전에서 92대 97로 패했습니다. 엠비드는 27득점에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 6개, 스틸 3개, 블락슛 2개로 더블더블을 완성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죠. 엠비드가 승부처였던 4쿼터를 풀타임으로 뛰었는데 야투 5개를 모두 놓치고 자유투로만 1득점을 올렸습니다. 4쿼터에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를 보다가 이걸 캡처를 해놨어요. 다니엘 시리즈에서 플레이오프죠. 4쿼터에 야투 5개 이상을 던져서 모조리 놓친 게임이 2번 이상인 선수가 총 4명 있었습니다. 2009년에 히도 터콜루, 그리고 2018년에 폴 조지, 2019년에 CJ 맥컬럼, 그리고 2024년에 조엘 엠비드입니다. 이 말인 즉슨 지난 4차전뿐만 아니라 조엘 엠비드가 1, 2, 3차전 중에 한 경기에서도 4쿼터에 야투 5개 이상 시도해서 못 넣었다는 뜻이죠. 플레이오프만 되면 새가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상? 맞습니다. 지금 조엘 엠비드의 몸 상태는 100%가 아니에요. 하지만 플레이오프는 변명이 없는 무대예요. 결국 많은 팬들은 사실 이 선수가 이때 부상이었네, 그 다음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네,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명에 통하지 않는 무대가 플레이오프고, 이미 조엘 엠비드는 이런 굉장히 나쁜 기록에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저는 조엘 엠비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 웍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와, 저 정도 슈퍼스타에 저 정도로 대접받는 인물인데 진짜 저 정도 이야기밖에 못하나? 와, 저건 정말 못 배운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선수가 저는 엠비드예요. 조엘 엠비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웰스파고 홈구장을 뉴욕 닉스 팬들이 지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엠비드도 사람이기 때문에 4차전 패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만약에 저였으면 멘탈이 나가 있어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뉴욕 팬들이 4쿼터를 시끄럽게 한 건 당연하다. 팀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팬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었고, 닉스 팬들은 더욱더 신나서 날뛸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고 내 잘못이다. 우리가 6차전에 다시 필리 웰스파고 센터로 와서 우리 팬들을 더 들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인터뷰해야지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엘 엠비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기분이 좋지 않다. 나는 팬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팬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망스럽다. 뉴욕 팬들 우리 경기장에 정말 많이 왔는데 이 리그에서 10년 동안 뛰었지만 뉴욕 팬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필라델피아는 스포츠의 도시라고 불리는데 기분이 더 안 좋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팬들한테 지금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인터뷰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좋은 인터뷰 스킬, 스피치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저는 조엘 엠비드가 좀 더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봤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다른 선수들이 했으면은 저는 곡해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마치 뭐라면, 너네가 팬들이 더 응원을 열심히 왔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장에 10년 동안 뉴욕 팬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이야기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거리가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로 2시간 반이면 그냥 한국으로 치면 진짜 과장 조금 보태서 한 2-30분 거리인 거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많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뉴욕 닉스의 3,000명, 4,000명의 팬들이 13,000명, 14,000명의 나머지 필라델피아 팬들을 압도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뉴욕 닉스 팬들이 시끄러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뉴욕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원정 팬들의 응원이 기분이 별로였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팬들이 많이 오게끔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경기력으로 우리의 필리 팬들을, 우리의 필리건들을 시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인터뷰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슈퍼스타로서 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조엘 엠비드가 미국 국가대표팀에 뽑혔을 때 굉장히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이제 양승남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를 발췌해 왔는데,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언론사죠. 프랑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조엘 엠비드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
프랑스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농구협회가 최근 엔비드를 비롯해서 12명의 올림픽 출전 멤버를 공개했는데 이 조엘 엔비드는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자필 편지까지 썼다고 해요. 자필 편지까지 썼는데 엔비드가 결국 프랑스를 배신하고 미국 대표팀으로 간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엘 엔비드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자필 편지 썼고 프랑스 농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는데 결국 미국 대표팀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드가 프랑스를 배신했다라는 비판 여론이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엔비드 같은 경우에는 카메룬에서 태어나서 고교 시절부터 미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총 3개 국적을 가지고 있죠. 카메룬, 프랑스, 미국. 자, 그래서 당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 농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 대표팀 행을 결정했죠. 사실 뭐 이 부분은 플레이오프에 묻혀서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프랑스나 혹은 이제 유럽 농구 팬들은 좀 붕괴할 만한 일일 수도 있죠. 이거를 미국 대표팀으로 간 건 뭐 엔비드의 자유긴 합니다만 모양새나 과정이 깔끔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과연 조엘 엔비드가 파리올림픽에 미국 대표팀으로 출전해서 공을 잡았을 때 그 야유가 얼마나 또 나올지는 상당히 또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엘 엔비드의 커리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도 농구 잘하면 또 많이 묻히는 게 또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조엘 엔비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플레이오프에서는 제 몫을 못 해내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일 많이 볼 거는 야투 성공률이에요. 야투 성공률을 보시면 첫 4년 동안은 그 키의 야투가 50%가 안 됐습니다. 네, 얼마나 안 좋았나요? 자, 하지만 최근 4시즌 보시면 50%죠. 플레이오프 한번 볼까요? 2021 시즌부터 야투 성공률 보시면 진짜 엉망진창이죠. 2020-21 시즌 정도 51.3%. 근데 이게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고요. 보시면 48.4, 지난 시즌 43.1, 올 시즌 현재 44.9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23.7득점으로 정규 시즌에 비해서 몇 점 떨어졌나요? 9.4점 떨어졌죠. 9.4점. 이거 NBA 기록입니다. 모든 기록을 물론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냥 플레이오프만 되면 새가슴인 거예요. 그쵸? 정규 시즌 때 30점 넣으면 뭐합니까? 23.6점, 23.7점. 지금도 물론 35점을 넣고 있긴 합니다만 야투 성공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유투를 14.8개를 얻어내면서 물론 프리드로 라인에서는 슈퍼스타급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큰 경기만 되면 조엘 엔비드가 작아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큰 경기에서 작아진다는 건 내 뜻대로 플레이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지금 연차가 벌써 이만큼 쌓였는데 정규 시즌 MVP 한 번을 받긴 했습니다만 플레이오프에서는 보여준 게 없어. 지금 경기 소유수 보이시죠? 전부 다 1화딱이에요. 네, 그러면 크리스 폴 이후에 가장 컨퍼런스 파이널이 궁금한 사나이가 돼버렸거든요. 플레이가 안 되다 보면 그 플레이가 승부욕으로 발현되는 스타일이 있고 조엘 엔비드처럼 더티하게 플레이하고 그냥 외부적인 그런 효과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나쁜 손을 통해서 상대를 꺾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거든요. 엔비드는 전형적인 후자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조엘 엔비드의 플레이가 나오는데 점퍼가 굉장히 많은 선수긴 해요. 포스트업 들어오면은 더블팀이 들어오니까. 예, 그리고 지금도 택도 없는 샷을 쐈고 이거 뭐 해리스 이전에 에어볼이었고. 자, 여기서도 이제 투맨 게임이고 아누노비가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파울을 얻어내긴 합니다만 반칙을 얻어내는 빈도에 비해서 야투가 너무 구려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아누노비에게 블락당하는 장면. 자, 물론 야투 실패를 모아놓으면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긴 합니다만 엔비드의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지금 나옵니다. 보시면 말은 굉장히 터프하게 하는 척 하는데 플레이 자체가 소프트하죠. 자, 페이스업 전환해서 더블팀 들어오니까 바로 쏴버리고요. 자, 그리고 터프하게 공을 잡았는데 자, 여기서도 더블팀 들어오니까 그냥 쏴버리죠. 예, 물론 더블팀에 대한 대처를 잘하는 선수긴 합니다만 유독 플레이오프가 되면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이 장면은 뭐 폭탄 처리라 하다고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레이업을 놓치는 야투가 50이 안 되겠죠. 자, 당연히 뭐 3점 성공률은 좋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조엘 엔비드의 이런 플레이들이 지금 탈락 위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턴오버 동료와의 바디랭귀지도 썩 좋진 않아요. 짜증을 굉장히 많이 내는 유형이고 예, 지금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외곽에서 이런 인버티드 피켓롤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켈리 우브레 주니어에게 패스를 하는데 자, 이것도 썩 좋은 패스는 아니었습니다. 턴오버였어요.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단편적인 플레이만 보여줬습니다만 평균 35점을 넣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무마되는 건 아니다. 첫 번째,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고, 두 번째, 엔비드급 덩치, 그 다음에 뭐 엔비드의 포지션이라면 야투가 저 정도 효율이잖아요. 그러면 볼륨이 큰 거는 굉장히 많이 깎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조엘 엔비드는 커리어 내내 그랬습니다. 자,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이제 동료를 한번 보호하고 나섰어요. 예, 동료를 보호하고 나섰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조엘 엔비드의 그 더티 플레이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엘 엔비드의 플레이 더티 플레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나가서 훅 농구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아무도 이렇게 싸우지 않아. 그냥 WWE가 아닌데 이 경기 끝나고 나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라고 인터뷰를 했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동료를 보호하는 인터뷰라고 생각해요.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만약에 저런 플레이를 당했다? 그러니까 엔비드의 더티 플레이에 내가 당한 상대 선수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절대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동료를 사실 보호하고 내가 내 가치가 내 철학에 맞지 않는 행동을 동료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 앞에서는, 팬들 앞에서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했지만 저는 저 이야기가 뭐 과연 진심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테니까요. 자, 저는 이 플레이 굉장히 더럽게 봤어요. 자, 보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여기서 지금 발을 디뎠잖아. 그쵸? 오른발을 디뎠는데 보시면 한 발을 더 밟아버리거든요. 한 발 더 밟잖아. 그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색안경 끼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연기하고 미안한 척합니다. 저는 엔비드의 성향상, 엔비드의 더티 플레이 빈도상 저는 90% 고의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도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조엘 엔비드가 고의인지. 자, 그래서 넘어졌죠? 여기서 이걸 한 발 더 바른다고? 야, 조시아트가 무슨 악셀 페달이야? 야, 이제 이 장면에서 보니까 이거 빡치네.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라고 얘기하면 또 제가 편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 이게 사보니스다 디그린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야, 이거 무슨 뭐 오르간 건반이냐고 임마. 그리고 바로 미안하다. 나 진짜. 자, 그리고 여기서도 어깨빵 치고 들어갑니다. 야, 좁은 골목길에서 임마 서로 어깨를 접고 가는 거야 임마. 깡패야? 야, 필리 깡패냐고. 자, 보시면 여기서 가드를 올립니다. 보이시나요? 가드를 올리죠? 어때요? 팔에 지금 턱부터 해서 맞는 거잖아. 100% 고의예요. 야, 너랑 러셀 웨스트브루크 왜 그러냐? 디그린 없어가지고 지금 농구 깨끗하게 볼 수 있는 판에 100%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는 100% 고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정점은 여기였죠. 넘어졌어요. 야, 올라가는 선수를 잡는다고? 무슨 나무에 오르는 표범이냐? 네가 암사자냐고. 이거는 진짜 조엘 엔비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무릎 아작났어야 됐어. 자, 보시면 올라가는 걸 잡죠.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미첼 로빈슨이 그나마 착해서 지금 본인이 완충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완충하고 넘어지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이게 플래그런트 파울 2가 아닌 것도 말도 안 되고 4호 징계가 없는 것도 말도 안 돼. 진짜 애덤 실버 총재님,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야. 과감하게 칼을 진짜 뽑아 들고 배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엘 엔비드가 지금 이제 계속 뭐 업보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에서 컨퍼런스 결승도 못 나갔어. 그리고 막 징징거려. MVP를 받긴 했지만 또 실력이 좋고 대단한 선수인 거 맞죠. 근데 일단은 마이크 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받는 비판, 비난도 알 거야. 그런데 세간에 저 같은 사람들의 주둥이를 다물 수 있게 하는 건 우승이거든. 근데 지금 우승할 수 있는 문턱조차 못 갔어. 컨퍼런스 결승도 못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가 저는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점에 있었던 인터뷰가 딱 하나 있었죠. 바로 이 미첼 로빈슨의 부상 이후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그 어떤 선수도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다치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끝에 부상을 입거나 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했던 거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늘 피해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다치고 끝이 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했던 거다? 미친 거죠.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 조코피 TV 구독자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미첼 로빈슨에게 미안하다. 나도 그 당시에 너무 흥분했고
서로가 다칠 뻔한 상황이었다, 내 잘못이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다음날 경기할 때 3점 뭐 깝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저는 뭐 지금 시리즈 1대3으로 밀리고 있기도 하지만 필라델피아와 조엘 엠비드의 시즌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러셀 웨스트브룩처럼 공중에서 후드를 까고 돈치치에게 시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뭐 제가 내일 아침 8시에 중계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뉴욕이 4대1로 상대를 꺾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엘 엠비드는 더 조급함에 시달리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건 본인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30살이 넘어가잖아요. 아직까지 많은 기회가 남아있지만 또 반대로 조엘 엠비드가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마인드셋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SNS에 뭐 트롤링이라고 해놨나요? 그런 것들도 다 지우고 농구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웃기죠. 방구석에 앉아있는 유튜버인 제가 NBA 선수에게 조언하는 것도 웃기지만 뭐 그거 하라고 또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엘 엠비드가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엘 엠비드는 커리어 초창기에 마치 샤킬 오닐처럼 정규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몸 상태를 쫙 좋게 만들었다고 하죠. 다른 선수들이 전부 다 트레이닝 캠프 시범 경기 때 군살 쫙 빼고 오는 것과 다르게 엠비드는 그 전까지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빅파이 먹고 결국에는 뭐 살 이렇게 찌고 체지방률 높아진 상태에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엘 엠비드가 철저하게 몸 상태를 완전히 만들어 놓고 오거든요. 이제는 정신 상태를 그렇게 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